안녕하세요. 커먼스페이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저희 이제 비상주 사무실 상담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기는 하셨지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어떤 서비스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업종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가지고 제가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많은 업종에서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수요가 많아지고 있어요. 비상주 사무실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겠죠. 간단히 말하자면 일시적으로 머물거나 상주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주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매일 상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표님들께서 이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셔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저희 오피스에 오셔서 업무를 보실 수도 있고, 또 실사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가 실사 지원도 해드리고, 이제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특성상 아니면 업종 특성상 꼭 사무실에 매일 상주하지 않고 이제 외근이 잦은 분들이거나 아니면 뭐 가끔만 와서 일을 해도 되는 그런 프리랜서 분들이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그 오피스 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요즘 창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온라인 창업도 많이 하시고 프리랜서나 아니면 이제 크리에이터 분들도 창업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내가 사무실을 이제 임대를 해서 나가려고 하면 보증금도 좀 큰 비용이 들고 매달 나가는 월세 비용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임대하고 가끔 내가 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런 비상주 사무실의 형태를 이제 많이 선호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유 오피스랑은 뭐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공유 오피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비용이 조금 더 내더라도 우리가 매일 가서 내가 고정된 좌석에서 나의 사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매일 일을 하고, 그 내부에 있는 이제 뭐 회의실이라든지 탕비실이라든지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자유자재로 이런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전기세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절감하기 위해서 공유 오피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비상주 사무실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오피스를 보증금을 내고 월세를 내고 이제 임대를 하는 게 부담스럽다 보니까 처음에 비상주 사무실로 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공유 오피스에 직접 입주를 하셔서 매일 출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현재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비상주 사무실 합법이냐고 물어보시는데, 100% 합법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런 비상주 사무실을 임대를 해주고도 있습니다. 뭐 청년들이 창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이런 기회를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또 창업을 해볼 수도 있고, 또 내가 다른 업종을 영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기관이나 이런 데서 비상주 사무실 지원 사업 실시하고 있는 경우 되게 많으세요. 찾아보시면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상주 사무실은 어떤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할까요? 최근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가 들어보니까 이런 서비스 업종이신데도 불구하고 공유 오피스에 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실제로 사무실 잘 나가지도 않고 그 공간을 잘 이용하지도 않는데 이제 비싼 비용을 내고 쓰시고 있다고 하시길래 혹시 이제 이전을 할 수 있냐고 물어보셔서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외근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뭐 영업을 하신다거나 서비스 업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출장 서비스업 이런 것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뭐 세차업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수구라든지 아니면 열쇠 업종 이런 업종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정말 이제 서비스 업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가 또 이제 전국에 지점이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국으로 지점을 내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아니시면 이제 서울이나 뭐 경기권 그런 신도시 쪽으로도 저희가 지점이 많이 있어서 그 인구가 많은 지역에 그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그쪽에서 영업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비상주 사무실에도 이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한 업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대부업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뭐 여행업이라든지 뭐 숙박업이라든지 우리가 딱 들어봐도 뭔가 사무 공간이 갖춰져 있어야 아니면 제조 공간이 갖춰져 있어야지만 영업이 가능한 이런 업종들은 비상주 사무실로 불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블로그에도 잘 써놨듯이 이제 프리랜서라든지 이제 컴퓨터 아니면 청소 대행, 인테리어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외국인들 분들 중에서도 간간히 문의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외국인도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외국인도 가능은 합니다. 이제 단지 이제 본인에 맞는 그 체류 자격들, 외국인 같은 경우 이제 체류 자격들이 등급이 다 종류가 나눠져 있거든요. 종류에 따라서 이제 가능한 분들도 있고 이제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외국인 분들 중에서 혹시 그 사업자 등록 여부를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좀 제가 자세하게 안내 설명드리고 상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을 좀 참고하면 좋을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비상주 사무실들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도 보다 보니까 최근에 직권 폐업을 당한 그런 비상주 사무실도 제가 보기는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무서나 관공서에서 나갔는데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뭐 책상도 없고 사무실 같아 보이지도 않고 우편물은 막 몇천 통씩 쌓여 있고 이런 사무실은 세무서나 관공서에서 봐도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되겠죠. 이런 사무실들을 피해야 되는데 이런 사무실들은 그럼 어떻게 피해야 되냐? 제일 좋은 건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까운 비상주 사무실을 선택을 하시고 직접 방문을 해보신다거나 전화로 상담을 해서 방문 계약이 가능한지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실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내가 직접 가서 업무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임대차 계약, 뭐 전대차 계약 이거에 대해서 말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선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소유한 건물에서 저희가 다 직접 직영으로 임대차 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당연히 전대차 계약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유 오피스라는 걸 우리가 창업하려면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뭐 도망을 간다거나 이 사업을 포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정상적으로 영업이 되는 곳이라면 뭐 믿고 계약을 하셔도 되겠지만 되게 규모가 작고 주소를 검색해봤더니 뭐 주택가에 있다거나 뭐 평수가 너무 작다거나 아니면 너무 봐도 좀 위치도 이상하고 좀 그런 사무실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비용이 너무 싸다고 덜컥 계약을 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꼼꼼히 알아보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과밀 업체 권역에 청년이 창업했을 때 뭐 세제 혜택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비상주 사무실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부분은 최근에 이제 세무서에서도 좀 강력하게 이거를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본인의 그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을 선택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이제 내가 직접 가서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어느 정도 가서 다른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사무실이 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한번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면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자,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주소지를 제공을 하고요. 이제 비상주 사무실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우편물 관리라고 생각이 돼요. 우편물이 왔을 때 이걸 제때 그 대표님들께 안내를 해드려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들었던 경우 중에 사례 중에 하나는 세무서에서 우편물을 계속 고지서나 이런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냈어요. 근데 과태료를 내지도 않고 뭐 고지서를 이런 세금도 내지를 않고 계속 안내가 안 됐던 거예요. 당연히 세무서에서는 이 업체가, 이 사업자가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그 업체가 우편물 안내도 하나도 안 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사업장에 있는 모든 사업자를 직권 폐업시키겠다라고 안내를 했다고 제가 들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편물이 왔을 때 이걸 빨리 그 대표님들한테 안내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편물이 도착하면 다 대표님들께 안내를 보내드리고
뭐 개봉을 요청하시면 스캔이나 사진을 찍어서 다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실사 지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사무실에 가서 직접 실제로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를 여러 지점에 등록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다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 이제 상담 요청하시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주 사무실 계약은 보통 요즘은 정말 대부분 다 전자계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임대차 계약서 써가지고 메일로 보내주고 뭐 메일에서 출력해서 서명하고 다시 보내주고 이런 형태로 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지금은 아마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자계약 플랫폼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모드사인이라는 전자계약 플랫폼을 통해서 무방문 비대면으로도 계약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상담 요청을 하시면 상담 후에 계약 절차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커먼스페이스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제 전국의 모든 지점을 저희가 직접 소유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곳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공유 오피스를 계약을 대행해주는 제휴 업체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지점을 제가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다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응대도 저희는 조금 빠르고요. 뭐 일처리도 저희는 조금 더 신속하게 해드릴 수 있다고 저희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지점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제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카카오톡 채널로 연락을 주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상주 사무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고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비상주 사무실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분들한테 이제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제가 많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구독을 해두시면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